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던 유승민이 이미 예상대로 오는 3월 8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유승민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며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승민은 또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승민아, 더불어 터진당에서 부르내라고 비꼬며 유승민은 좌파가 더 어울리는데 왜 우파 진영에서 맨날 우파 욕하는 건지, 아직 민주당의 비판적 목소리 한 번 내는 꼴을 못 본 듯하다고 힐난했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31일 국민을 대표해 금배지를 쳐달고는 하는 일이라고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양 설파하는 김의겸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이 주말 출석을 고집한다는 질문에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보복 운운하는 이재명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막 조작이다,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거 잘 봤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이고요. 그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관련 스모킹건 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때를 2019년 1월 17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국기업간담회 날인데요. 이날 북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함께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연결시켜줬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 술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이재명 찢어진 거 맞겠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민주당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며 200장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조서 대부분이 검사가 질문한 내용으로 채워져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A4 용지 33장짜리 검찰 진술서를 냈고 이후 검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재명이 답변을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8일 오전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재명이 변호인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5분가량 면담하고 온 이재명은 다른 질문처럼 그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조사 때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성남지청이 네이버 관계자가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접촉한 뒤 양측 요구 사안을 정리한 자료 등을 제시하자 이재명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믿어지지 않는다.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조차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마치 대중을 기만하듯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던 이재명, 불리하면 입국 쳐닫는 게 이재명 필살기 같습니다. 네가 입을 다문다고 네한테 유리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A4 30장 분량의 진술서를 내고 진술을 거부한 이재명을 겨냥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비겁한 허풍을 떨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조작하여 기소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토요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범죄 혐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장은 범죄 혐의자가 출석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조사 시간까지 정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곤란한 검사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신하고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한 대장동 결제 서류 내밀자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서로 대신할 조사라면 출두하지 말고 진술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될 일이었다고 이재명을 비꼬았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